조성경 팀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3년에 저희 팀에서 그 대학혁신 지원 사업으로 수요자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순서는 학습 연구전 지원을 위한 도서관 환경 조성 사업과 뿐만 아니라 도서관 기반으로 한 비교과 프로그램, 그리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독서 문화 행사 내용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 저희 성과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그 본 사업의 기본 방향이나 목표는 그 저희 대학의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뿐만 아니라 교육부에 있는 대학 도서관 발전 계획을 준용을 하여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3년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서 비전, 목표, 전략, 그중에서도 저희 도서관에서는 그 122개의 추진 과제 중에서 13-2, 36-2 여기 안내되어 있는 내용으로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실제 그 도서관의 그 교육부에서 그 대학 도서관 진행령으로 그거에서 2019년부터 3년간 약 5년간 대학 도서관 발전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도서관에서는 특히 저희 팀에서는 그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해서 본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그 저희 학습과 연구 지원을 위한 도서관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제가 자꾸 이거 잘못 누르나 봐요. 스마트 도서관을 구현하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사업을 먼저 리뉴얼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작년 6월에 그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서 5개월간 소요해서 11월 31일에 도서관 홈페이지를 다시 리뉴얼하였고요. 가장 중점인 내용은 도서관 그 홈페이지 디자인과 UI를 개선을 해서 이용자들에게 정보 접근성의 편의성을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였고요. 다음 CMS라고 해서 그 CMS 기반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서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 내용은 가장 중점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 그 디자인 개편 내용인데요. 그 우선 디자인을 개편을 해서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그 접근성을 제공을 하는 게 목표였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그 나열되어 있던 정보들을 세로 스크롤 방식으로 이렇게 이용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그 주제별 영역화를 통해서 섹션을 총 그 5개 영역으로 구분을 하여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바뀌었네요. 제가 그 붙인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작은 화면으로 보시거나 지금 모바일로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있는 그 메인 화면에는 그 도서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검색뿐만이 아니라 배너, 그다음에 공지사항을 일원화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개인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이용 내역을 전면에 1역명으로 배치하여서 좀 더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되어 있는 섹션 2에는 실제 도서관은 몇 시까지 여나요? 이런 질문들이 사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개관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좌석 이용 현황에 대해서도 화면 개선을 하였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그 빅데이터라는 그 키워드에 따라서 저희도 대출 이력을 기반으로 한 그 도서관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그 오른쪽 끝쪽에 있는 그 통계 부분인데요. 그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내용을 넘겨 보시다 보면 그 인기 대출 도서뿐만이 아니라 주제별 그 대출 현황이라든지 그다음 전공별 대출 현황, 그리고 저희 도서관에서 그 주제별 가지고 있는 장서 현황까지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을 하여서 어떤 이용자들에게 그 인포그래픽한 그 정보를 제공을 해서 그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고요. 그다음 그 오른쪽에 있는 섹션 3에서는 사실 그 많은 구입비를 통해서 이제 구독하고 있는 혹은 구입하고 있는 전자자료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직관적으로 썸네일 모양에 있는 사이트 모양으로 만들어서
누르면 바로 접속을 하실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런 전자자료뿐만 아니라 섹션 4에서는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신착도서나 인기도서에서도 학생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섹션 5에서는 실제 학생들이 많은 이제 책을 보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고민을 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컬렉션, 즉 그 테마 도서나 그 큐레이션 정보를 강화를 해서 학생들에게 그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그 도서가 어떻게 보면 독서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예, 이런 그 디자인 개편 외에도 그 관리자가 저희 홈페이지 그 관리자가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그런 그 홈페이지 CMS 시스템을 통해서 언제라도 관리자가 그 홈페이지를 구성이라든지 내용을 변경을 하실 수 있도록 하였고요. 기존 기능에 대해서도 이용 교육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화면을 좀 더 보기 좋게 한다든지, 그다음 도서관 픽업 서비스 선생님들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그런 픽업 서비스에 대해서 알림에 대해서도 푸시로 연동을 하였고, 기타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번을 보시면 그 기존에 있는 그 홈페이지에서는 그 통합된 검색 결과가 사실 한 페이지 쭉 나열되어 있어서 어떤 학생에 따라서는 그 정보 유형별로 그 자료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화면을 2단으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 자료 유형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 어쩌면 좀 더 그 편하게 자료를 구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였습니다. 이런 개선 사업 외에도 신규 기능들을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고소 열람이라든지 도서관 일정,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도서관 통계 페이지라든지, 그리고 오늘 그 본인이 직접 검색을 통해서 이용한 자료도 퀵 메뉴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저희가 그 2학기 동안 진행을 했었던 그 진리관 1층에 있는 법학 전문 도서관 학습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잠시만요. 네. 2007년에 11월에 오픈한 그 법과대학 전문 도서관은 사실 보시는 것처럼 낙후된 시설 환경에 사실 그 책상 위에 있는 콘텐츠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노후 시설을 보수하고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서 그 모든 전 테이블에 있는 콘텐츠 매입형 테이블로 지원을 하도록 만들었고요. 또 더불어서 가장 그 불만스럽게 여겼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쿠션 자판이 있는 의자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50 전석을 그 좌석 자판이 있는 의자로 신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내에 있었던 어떤 그 부족한 그 열람실 좌석 수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어떻게 보면 서가에 있었던 자료, 그런 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장소 24,000여 건 중에 2만여 건을 중앙도서관으로 이전 재배치를 작년 12월에 진행을 하였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1월에는 공사를 진행 중이고, 공사가 끝나면 2월 막바지에 기계 집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비하여서 올 3월에는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사실 급박하게 사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여러 부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시설종합관리센터뿐만이 아니라 대학혁신전단, 그다음에 충무구매팀, 관제팀, 그리고 제가 빠뜨린 팀이 어디있을까? 디지털 인프라팀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직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공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도면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은 학생들 요구 자체가 학습하는 공간, 어떻게 보면 몰입형 집중 학습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책상을 구비하였고요. 기존의 101호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진리관 들어가자마자 사실 문을 닫아놓고 사용하였던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에 문을 개방을 하고 그리고 그 게이트를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좀 더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였고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기호도에 따라서 사실 요즘 학생들은 그 본인들이 원하는 책상이 사실 다 다양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사다리꼴 모양의 1인 모석 책상이라든지 뭐 4인용, 6인용을 좀 다양하게 마련을 하여서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 저희 도서관에서는 이런 인프라 구축 사업 외에도 그 도서관 기반으로 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융합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 수요 증가 때문에 사실은 도서관 본연의 학술 연구나 학습 지원에 대한 기능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도서관에서 소장을 하거나 구독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학술 정보 이용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독서와 관련하여서 교수님과 함께하는 북토크 그리고 독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술정보 이용 교육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서관에서 소장 구독 중인 그 자료의 검색을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논문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교육으로 정기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92회 정도 1년 동안 진행을 하였고요. 그 외에도 수업과 연계하여서 수업 지원 교육이 6회 그리고 전공별 요청에 따라서 소규모 맞춤 교육을 총 10일에 진행을 하여서 연간 109회 정도 교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교육에 대해서 사실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참여하는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각 교육별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였고 다 합치면 1,858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그 만족도 조사 시 거의 4.9점대에 이르는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저희 도서관에서는 학술정보 이용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입생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대학원생 그리고 숙명 구성원 전원의 대상으로 해서 어떤 온 오프라인을 계속 병행하여서 숙명인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이제 해자되는 어떻게 보면 독서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 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숙명인이라는 프로젝트를 2017년부터 계속 약 7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을 같이 읽고 글을 쓰고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어떤 소통 역량 강화를 하려고 이런 체계적인 그런 독서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그리고 저희 도서관 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수님과 함께하는 북토크 그리고 뒤에 있는 그 독서 마일리지입니다. 교수님과 함께하는 북토크 같은 경우에는 그 멘토 교수님께서 추천 도서 한 권을 같이 함께 읽고 교수님과 함께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한 50여 명이 참여했고요. 운영 방식은 사전에 OT를 통해서 운영 안내 방법을 안내를 하면 그런 그룹별로 간단한 토론을 진행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수님과 함께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하는 북토크는 사실 호응도나 점수가 많이 높은 편이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사실 저희가 많은 고민이 되는 게 사실 교수님 섭외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또 부총장님도 계시고 많은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도움을 요청드리면 좀 많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그 자기 전공 외에도 이렇게 흥미 있는 책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소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포스터와 밑에 있는 그 진행했던 현황 사진들을 저렇게 안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서 인증제입니다. 독서 인증제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어떻게 보면 3달 동안 추천도서 6권을 다 읽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독서 다이어리를 배부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다이어리에 서평을 작성을 하면 저희가 독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하는 그런 서평이라든지 독서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중간에 그 이수를 좀 더 그 증진시키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깜짝 미션도 중간에 미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행률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협업이라든지 그런 토론의 기회를 온라인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스노우버스의 그 학습 공동체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이번에 개선을 하였고요.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단순히 독서뿐만이 아니라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그 독서 서평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서평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또 중간 미션을 또 이제 진행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도서관에서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비교과 프로그램 외에도요, 이런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를 이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 속 보물찾기는 말 그대로 책 속에 있는 그 문제를 찾아서 책 속에 있는 그 정답지를 찾아서 이제 제출하면 이제 상품을 받게 되는 그런 행사인데요. 보신 것처럼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내가 읽는 책과 어느 한 분야로 치우치지 않고 그 이런 스마트웨어가 같이 이렇게 제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책을 저희가 제시해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다양한 독서 기회를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또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그 도서관 공식인 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 SNS 활성화를 위해 그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도서관 이용 방법을 또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그 행복성장 주간 동안 그 SNS 팔로우 이벤트를 하고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서관에서 느끼는 낭만이 어떤가요? 라는 그런 도서관 낭만 이벤트를 또 계속 기획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이해 이런 것들을 높이도록 계속 계획 중입니다. 어쩌면 또 유사한 프로그램이긴 하는데요. 숙명 북스타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그 학우들과 공유하고 싶은 도서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읽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책 속 한 문장을 선정해서 SNS에 올린 후에 저희 도서관 페이지에 있는 서평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서평 기능을 작성을 하면 저희가 그 선정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상품들을 배부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저희가 방학 때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소 이용률이 조금 더 저조해지고 있다 보니 올해에는 좀 더 그 학기 중에 이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도서관 그 1층에 세계 여성 문학관이 있는데요. 2층에 사실 갤러리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도서관과 연관되는 주제, 즉 저희 이번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수님과 하는 북토크가 지금 7주년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그 7주년 기념으로 해서 책으로 숙명과 소통하다라는 제목으로 그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까 방금 막 그 전시 필름 붙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었는데요. 그 교수님과 함께하는 북토크가 역대로 되었던 그런 추천 도서라든지 그 추천 도서와 함께 그 교수님께서 왜 선정을 하셨는지 추천 사유를 함께 같이 전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독서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독서 활동을 그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또 전시회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창입 융합 인재도 사실 많이 해제되었던 그런 단어 중에 하나였는데요. 도서관에서는 2021년에 숙명 창작소를 오픈하였습니다. 그래서 숙명 창작소에 있는 3D 프린터를 활용을 해서 그 3D 프린트 출력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단순히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초적인 어떤 그 3D 출력에 관한 기초와 심화 교육을 연중 또 총사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공과 상관없이 많은 학생들이 또 심지어는 대학원생도 많이 참여하는 편이었고요. 만족도도 저렇게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앞으로도 정례화해서 어떤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환할 예정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끝내야 되죠. 숙명창작소에서 그 있는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그 도서관 굿즈를 한번 또 출력을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서관 공모전에 굿즈 활용전을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더불어서 저희 도서관에서도 도서 대출률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저희 도서관 선생님들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대내 변화뿐만이 아니라 좀 더 그 이용자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